우리 그 우세종 선생님은 그래도 많은 고수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만나봤는데 그것도 가장 인상 깊은 분은 누구예요? 가장 큰 만남. 가르침을 준 분이 그 경주 남산의 윤경열 어르신이었어요. 윤경열 어르신인데 그 아들이 문화재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 기술자예요. 목수세요? 예? 목수? 아니에요. 저희 고기 문화재 넘어가는데? 기술자예요. 네? 고기 넘어가는 것 같아요. 5,060이네. 5,060. 그래서 고기 넘어갑니다. 근데 윤경열 할아버지가 이제 그를 만나러 갔어요. 예. 이제 만나러 가서 제가 왜 인상에 남느냐면 제가 한 3일이나 4일 보면 그 경주 남산을 다 볼까요?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 안 해주시는 한참 있으시다가 한 5분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을 봐도 다 못 봤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시 일어나서 절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계용목 이런 분들하고 문학 활동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유치원 뭐 이런 분들하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있었던 이야기,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 집에서 자면서 그렇게 좋은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참 그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고향이 아닌데 경주에 와서 경주를 위해서 어린이 문화재 학교, 문화재 박물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문화재 운동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그 인상이 남아요. 그래서 그때 나는 평생을 봐도 다 못 봤네.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잘난 척을 안 하네.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? 그 윤경열 선생님하고 만남이? 그 윤경열 선생님이 그 지으신 그 책이 이름이 결의 땅 부처님의 땅. 결의 땅 부처님의 땅. 경주 남산에 대한 책이에요. 책이구나. 네. 그리고 그게 94년 3년? 오래 전에 있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가 우리가 어떤 우리가 분야의 고수를 알게 됐다, 또 만나고 싶다. 우선은 뭔가 어떤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도 우연한 기회에 어떤 걸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만나고 싶잖아요. 예. 근데 그 만나고 싶은 방법을 몰라서 또는 또 결례를 범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우세종 선생님은 어떻게 그때 윤경열 선생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찾아가게 돼서 만나게 되었는지. 그래서 저는 이제 윤경열 선생님이 경주에 사시니까 남산을 썼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 경주로 가요. 경주로 가면 이제 경주에서는 유명 인사일 거 아니에요. 그럼 경주의 사람들한테 물으면 집이 어느 쪽이라고 알려줘요. 그럼 찾아가요. 찾아가는데 윤경열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. 예. 그럼 좋아하는 걸 알려면 그 근처에 슈퍼마켓을 가는 거예요. 슈퍼. 예, 슈퍼를 가서 윤경열 선생님이 뭐를 좋아하세요 하면 그 슈퍼에서 별 얘기 다 해줘요. 뭘 좋아한다고, 그 양반 뭐 좋아한다. 그럼 그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. 뭘 좋아하시던가요? 그때 그 양반이 꼬량주를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제가 꼬량주 10병을 사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또 안주를 뭘 좋아하세요? 그러니까 쥐포를 좋아한대요. 그래서 쥐포를 사가지고 갔죠.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분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. 내가 이제 이분이 뭐의 고수라는 걸 알고 그러면 그 동네를 가서 그런 데 가서 문화원이나 그 동네에 그런 데 관심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알려달라 그래요. 근데 나는 문화원에 직접 전화를 못 하잖아요. 예. 그 동네 사람한테 문화원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한 3명 물으면 한 사람 알아요.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전화번호를 전화 좀 해달라 그랬냐면 하면 해줘요. 대부분이 문화 그거를 해줘.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. 시간이 나시면 허락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근데 그 양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. 그리고 그 양반이 뭘 이게
잘 먹고 뭐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가요. 제가 이제 그때 갈 때 준비는 가능하면 부채, 그림 부채나 이런 걸 가지고 가요. 그러니까 뭐 별거 드릴 게 없으면 부채를 하나 선물로 하고 그럴 요량으로. 근데 어떤 분들은 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가요. 그 양반은 뭐 고기를 중에 뭐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가지고 가요.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 제 분야에서 제가 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또 내지는 이 한의사로서 이런 한 분야의 어떤 끝 근처를 가본 입장에서 또 내지는 후학들한테 또 많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몰라서 예의를 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데 저는 또 솔직히 한의원하면서요 한의원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은 시골에서 뭐 무라든지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참기름 갖다 주는 건 좋아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주변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뭘 사갖고 와.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좋아한다지만 저는 안 좋아해요. 그 말은 제가 좋아하는 기호는 다르다.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? 돈이지요. 뭐 그렇죠. 사람들은 돈을 자꾸 해모시하는데 아닙니다. 돈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결국은 대도시를 이루는 것도 그곳에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잖아요. 그렇다면은 남창기 한의원에 오면은 와서 진료받으면 돼요. 그렇죠. 딴 거 없다니까. 원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. 이 한마디면은 다 해결이 돼. 그렇지. 그런데 굳이 뭐 가서 어디 뭐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사갖고 온다.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. 그렇지.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우선님 좀 만나서 지금 여행하면서 처음 만났지만 제 성격이 워낙 강하잖아요.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게 딱 분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거 갖다 줘봤자 찜밖에 안 돼. 그렇지. 말로는 앞에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차라리 돈 주지. 그렇지. 근데 돈도 필요 없다. 그냥 남창규 한의원에 진료받으면은 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주변에 누구한테 간호사한테 물어서라도 원장님이 뭐 좋아하는지 저는 바카스를 좋아해요. 또 내지는 야구르트를 좋아해. 근데 사람들은 야구르트가 싼데 위를 사줘야지. 그 제일 비싼 걸 사갖고 와. 그럼 저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. 대신 간호사들은 좋아하겠지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뭐 빗댄다 하지만은 우세중 선생님이 문학의 많은 고수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을 알고 계신다.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비율을 맞춘다는 의미도 되고 결국은 어떤 길을 먼저 간 사람은 외로워요. 그렇죠. 외롭다는 의미 속에는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어. 관심 받고 싶어요. 그렇지. 알아주는 걸 원해.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롭다니까요. 그렇죠. 또 내지는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세를 타는 줄 알고 찾아오질 않아. 그렇지. 오히려 더 독수 공방한다니까요. 그런데 좋아하는 꼬량주에다가 지포까지 가져다 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. 신명이 나는 거지. 결국은 상대로부터 신명이 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. 그게 그런 케이스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. 늘 뭐를 모으고 싶거나 하면 예를 들면 시인에 있으면 시인에게 좋은 방법은 뭐냐? 시인에게 편지를 써라. 글을 쓰는 사람 반드시 답장을 한다. 그렇죠. 반드시 답장한다. 근데 시인들이 편지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연예인이 많이 받지 시인들 별로 편지 못 받는다. 젊은 너들이 편지를 쓰면 답장 시적으로 써서 보낸다. 그러면 그것을 모아놓으면 너의 젊은 날의 큰 추억이다.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외롭다.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너들이 편지를 써라.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서 편지를 쓰면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림이라 그림을 그려 보내준다. 그렇게 해서 한두 번만 오가면 친해진다. 그럼 팬이 되고 굉장히 좋다. 공감이 되고 제가 이게 이건 제 인생으로 제 이야기로 치환할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은 저도 제 2까지 오기까지는 산전, 수전, 공준전을 그렇지. 겪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. 그렇죠. 그저 그냥 고생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롯데
뭐 그런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. 정상에 도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돼요.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후학들한테 또 다르게 하면 젊은 세대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거나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. 또 그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장이 필요한다. 아까 그게 외롭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내 가르쳐 줄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이번에 제천 중학교 그 국어 선생님이 이 작가와의 만남,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우연찮게 좋다. 학생들 학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보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뭐 파동이라고 하는 그분의 걸음걸이, 네. 리듬 걷기라고 하는 걸음걸이 책의 저자기도 하고 운동에 대한 걷기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갖다 보면 자꾸 뭔가 고구마 줄기처럼 찾아보니까 제가 쓴 책 이름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을리니까 그 파동인데 또 저자를 보니까 같은 제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한번 만남을 해주고 싶다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강연료가 비싸지 않을까. 그렇지. 예, 이 부담을 가져. 근데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.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. 솔직히 저는 동네방네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내서라도 제가 좀 한의사로서 전문 직업인의 만남 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생의 선배로서 학부모로서 뭔가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렇죠. 이게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저는 갈급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.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또 교장 선생님도 한 얘기가 뜨뜻 섭외하려고 하면은 강연료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. 또 내지는 젊은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니까 뚝단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. 그렇죠. 예. 근데 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상대하는 거는 전문 우리 한의사 집단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이잖아요. 그렇죠. 아픈 사람들이잖아요. 그 의미 속에서는 전혀 문외한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결국은 그 분야의 고수인 거지. 그런 차원에서도 토론식으로 얘기하고 또 공부도 많이 돼요. 전혀 한의학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는 그 학생들을 상대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저도 자극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학교 또 교주에 계셨던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는 거. 그 좋은 방법이라니까. 예,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런 게 쉽게 사람들은 가지를 않고 생각만 해요. 근데 제 친구가 가수였어요. 예. 가수인데 사람들은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. 예. 그냥 공짜로 듣는 거예요. 예. 걔는 평생 한 거예요. 예. 그것이 먹는 직업이에요. 예. 그래서 내가 쟤를 노래 시킬 때는 걷어. 아까 이렇게 안내해 줬잖아. 우리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우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자고 흥을 한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추석거리면서 돈도 꼬시고 이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해요. 이 친구 그냥 아니 배고프다. 연예인 얼마나 배고프냐. 얘 무명인데 그러면 야 노래 들으려면 돈 걷을 테니까 제가 모자 들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걷어서 줘요. 그러니까 너는 떳떳하게 받아. 네 이거 하면 얼마나 고생했냐. 그래서 세상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공짜가 없어요. 공짜 없는 거 진짜 알아요. 공짜로 또 얻어진 것은 그 값어치를 모르잖아요, 이죠? 가치를 당연히 당연한 걸로 알고 예.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. 그렇지 절실해요. 예.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예요.